여러분에게 도적이라는 이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어두운 밤, 재물을 훔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주로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도적이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희망의 상징이었다면 어떨까요? 조선 중기, 바로 그런 역설적인 평가를 받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사회를 뒤흔드는 역적이었지만 동시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기억되었던 사내, 그의 이름은 바로 임꺽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도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혼란스러웠던 조선시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왜 도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민중의 염원이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지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정의와 영웅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는 16세기 중반, 조선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명종대에 이르러 왕실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날마다 심해져만 갔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거나 결국 관아에 맞서 봉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세금은 끊임없이 오르고 관리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며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과연 누가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던 시대, 백성들의 절망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범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임꺽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공평한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함께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현실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그가 도적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시대의 모순과 불의에 저항하려는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임꺽정은 당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끌었던 무리는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전술로 관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마치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출기몰한 의적으로 회자되었죠. 그의 활약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동시에 조정에는 엄청난 위협이자 골칫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고통받는 민중,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의를 외쳤던 한 개인의 투쟁이 시대를 관통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제부터 임꺽정이라는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남긴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가 진정으로 지키려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 시대의 고통과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어떻게 역사 속에 아로새겨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발디뎠던 16세기 중엽 조선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종 임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왕권은 불안정했고 정치 상황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특히 외척들의 권력 다툼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실의 외가 쪽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희생양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은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누가 더 큰 권력을 줄 것인가 하는 싸움에 골몰하며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니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았는데 관리들은 이를 빌미 삼아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게 일궈낸 한 줌의 곡식마저 가혹하게 빼앗겼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산으로 들로 떠돌아야만 했죠. 텅 비어버린 밥상과 병들어 쓰러져가는 가족들의 모습은 당시 민중의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시기 조선 사회는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진 듯 보였던 그때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임꺽정은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황해도 봉산에서 백정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백정은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운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임꺽정은 어린 시절부터 신분차별과 불의를 직접 목격하며 자랐을 겁니다. 부당한 세상에 대한 그의 분노와 저항의식은 아마도 이러한 환경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테죠.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었던 그에게 시대의 모순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임꺽정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무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한 도적질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도적질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변모해갔죠. 임꺽정 무리는 주로 탐관오리나 부유한 양반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대부분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얻은 것이었으니 임꺽정은 이를 다시 빼앗아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밤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부정한 재물을 거두어들이고 새벽녘에는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과 돈을 건네는 모습은 당시 민중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이러한 임꺽정의 행동은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의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의적이란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가지고 부정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을 뜻하죠. 백성들은 임꺽정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쾌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작은 복수를 꿈꿨던 것이죠. 임꺽정 무리의 규모는 점차 커졌습니다. 초기에는 몇 명 안 되는 소규모였지만 점차 사회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나 천민들이 합류하면서 수백 명에 이르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죠. 그들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관군과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임꺽정은 뛰어난 리더십과 기발한 전술로 관군을 번번이 따돌리거나 물리치며 마치 신출기몰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관군이 아무리 쫓아도 잡히지 않는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조정에는 엄청난 골칫거리로 다가왔습니다.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잠시나마 희망을 안겨주었던 임꺽정 무리의 활동은 이렇게 16세기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이 되어갔습니다. 과연 이 파장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국가의 위협으로 부상한 임꺽정을 진압하려는 조정의 움직임과 그가 겪었을 내적 갈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조정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위협으로 비치기 시작한 임꺽정. 그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조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대신들이 모여 격렬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임꺽정 무리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민심 위반을 강조하며 강력한 토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밀란의 근본 원인인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국가의 권위를 재확립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조정은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기 위해 대규모의 관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름난 장수들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출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이들은 임꺽정의 근거지로 알려진 황해도
구월산을 겹겹이 포위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임꺽정 역시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관군을 여러 차례 따돌렸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숲을 방패 삼아 숨어들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관군의 보급로를 끊는 등 영리한 전술을 펼쳤죠. 하지만 거대한 국가의 조직적인 추격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꺽정과 그의 무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내고 병사들의 사기도 점차 저하되었을 겁니다. 임꺽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들었던 칼이 이제는 국가의 질서를 뒤흔드는 도적의 칼로 낙인 찍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자 했던 그의 의지는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겼을 임꺽정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이 모든 희생이 정령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피할 수 없는 도적의 운명 사이에서 겪었을 내적 갈등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관군의 집요한 추격은 결국 임꺽정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마침내 기나긴 추격전의 끝은 비극적인 결말로 다가왔습니다. 1562년 임꺽정은 관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의 오랜 동지였던 길막봉이 배신하고 임꺽정의 은신처를 밀고 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작용했다고 하죠. 백성들의 영웅으로 불리던 그가 결국 동료의 배신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체포된 임꺽정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혹한 신문을 거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국가는 임꺽정의 죽음을 통해 질서를 재확립했다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임꺽정은 단순한 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의에 맞선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조정은 그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역적으로 기록했지만 민중들은 그를 잊지 않고 전설처럼 기억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임꺽정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억압받는 자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임꺽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의 기록은 그를 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백성들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그의 선택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수탈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그의 행동은 시대를 초월하여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고 누가 그른 것이었을까요?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도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고통받는 민중의 편에 섰던 한 개인의 투쟁이 시대를 관통하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임꺽정은 비록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뜨거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 유효합니다. 과연 임꺽정은 당신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